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무장지대를 거쳐서요. 북한 군인이 현역 군인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현역 군인의 신분이 뭐 사병인지 장교인지 또 연령대 또 어느 부대 소속인지 이런 자세한 신원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요, 우리가 유도작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딱 인수를 했고요.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군이 우리 쪽으로 이제 자유의사에 따라서 귀순한 것은 1년 2개월 만에 오늘이 이제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캄보디아 사태,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쪼는 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김병기가 말이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놓은 입장으로 보면 결국 여론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백기를 들고 꼬리를 내린 걸로 보여요. 이거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죠. 뭐 당연히 원내대표니까 당내 의견인 것이고, 당내 의견은 결국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래간만에 말이죠. 오래간만에 최근 들어서 이 정청래도 추미애가 법사위를 지 멋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추미애가 듣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도 정청래가 이 민심의 분노를 좀 알아채고 이 통제하려고 한 거, 이거는 좀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했다기보다도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김명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법원을 말이죠. 대법원을 4심제까지 딱 끌어가지고 소송 제도로 아예 근본을 뿌리째 흔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냐. 이건 뭐 어린애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우선 교과서부터 싹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리고 지금 3심제 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 법률 비용이 막대합니다. 돈 없으면 소송도 못 해요. 돈 없으면. 근데 4심제로 가면 이게 일종의 사회 비용이 들어갈 않아도 되는 사회적인 어마어마한 비용을 과연 누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게 가지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 국민의 권리구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 질문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말이죠. 이 4심제로 가는 거 일단 딱 밀어붙이다가 그 당론으로는 안 해. 그리고 사개특위에서는 안으로도 안 하겠어.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내가 뭐 그냥 놔두지. 이렇게 꼬리를 팍 내렸어요. 이것도 김병기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가열차게 싸울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기가, 국회에서의 무기는 의석수인데 의석수는 우리가 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딸들은 안 움직이거든요. 중도층 의견은 최대한도 만들어서 이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사위, 이 지금 난리가 났고 지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원지 갖고서도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과 그 다음에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면회를 했는데 10분짜리 일반 면회를 했습니다. 일반 면회.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으로 뛰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와 송진우 변호사도 SNL을 통해서 이러려면, 아니 내가 뭐 그 공약 하나 짓겠어. 이거 폼 잡으려고 지금 면회가 왔냐? 10분짜리를 왜 면회해 도대체? 무슨 쓸데가 있다고. 자, 괜히 전례만 잘못 만들었잖아. 직격탄을 날리고 있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뭐 이에 뒤일세라. 이건 내란 정당이네. 해산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울, 부산, 이 내년도 시장 선거, 뭐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이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동안에 나온 거하고 비슷합니다. 서울, 부산이 그동안에 여론조사 보면 둘 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는데, 요 케이스텐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선일보가, 주간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그거죠, 뭐.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요. 부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이 조금 밀리는, 그래서 거기 이제 해수를 지금 부산으로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해수 장관인 전재수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산군, 우리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인수했다. 이렇게 합참이 발표했어요. 이번 합참은요, 그동안에 이제 합참 이거를 좀 숨기거나, 뭐 뒤늦게 발표하거나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은 제대로 발표를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북한군 한 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말이죠, 이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서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서 신병을 확보했고, 내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MDL이 이제 중간지대잖아요. 비무장, 남북쪽으로 각각 2km짜리. 우리 쪽에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군에서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물으니까 기순 의사겠다를 밝혔고, 그래서 신병을 아무 사고 없이 지금 인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금 관계기관에 조사를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기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고, 군인 기순은 처음입니다. 군인은 작년 8월 20일 날 북한군 하사의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기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남성 주민 한 명이 지난 7월 달에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고, 그리고 7월 말에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한각 중립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1년 2개월 만에 넘어왔는데요. 이 얘기는 그만큼 정말 살기가 힘들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김병기가 이거 꼬리를 내렸어요. 예, 아주 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김병기 얘기가 헌법 소원 제도에 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사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 예. 자, 그래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이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당론으로는 발의하지 않고 당 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입법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는요, 빨리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할래.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심제 가? 아, 그래?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 빨리 이제 다시 돌려야 되겠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모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이 헌재다가 헌법 소원을 제시해서 4심제로 가는 거, 이거가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는 포기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정청래까지도요, 이 재판 소원 제도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대표적인 인사가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 이 사람이 이제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거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이죠.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는 좀 다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숨고르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충분히 듣고 무엇보다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그래서 여기서요, 무엇보다 야당 의견을 듣겠다 했잖아요. 야당 이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큰일 난다, 안 된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의원이 재판 소원법을 발의하면 논의에 장을 올려서 검토하겠지만은 여론을 종합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분별한 조희대 사법부의 확전은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3차 국감을 추미애가 지금 강하게 끌고 나왔잖아요. 3차 국감 안 하겠어. 이렇게 해서 3차 국감도, 그리고 4심제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방향을 정했어요. 대신에 말이죠. 이제 대신에 재판 소원제 대신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뭘로 사법개혁을 나가느냐? 대법관 추천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신문제를 도입하는 거, 이런 거를 5대 개혁안에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상임위원장이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미애가 지멋대로 하잖아요. 간사 선출도 막아버리고, 추미애 이런 걸 막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 그리고 다수당의 증인 택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추미애 방지법은요, 한마디로 해서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방지법은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회법과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추미애가 부임한 이후에 강제 대장만 4번, 발언권 박탈만 6번,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 박탈이 무려 189번, 토론권 박탈 후 종결이 26번, 토론권 요청 미진행이 56회,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 이거는 유신 시대도 없던 포커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말이죠. 오늘 추미애를 제대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잘한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현희,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좋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이 김병기가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 대해서 추미애가 말이죠.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침략행위죠.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우연적 발언입니다. 전현희.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군사조치는 일단 공격으로 보는 거죠. 그 군사조치를 당한 나라, 캄보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한마디로. 이러니까, 이거는 김명기가 말이죠.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건 아니올시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또 이 전현희가 말이죠. 지금 이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또 이렇게 나섰어요. 요 얘기는요. 진성준 의원이 이제 세금으로 이게 보유세는 확대하고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건 낮춰야 된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이 전현희가 말이죠. 너무 좀 참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이 파문을 또 야기하는 제2의 추미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병기가 나름대로 오늘 이 발언은요.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좀 뚫고 있는 그런 발언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이 했다. 그런 점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예방한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이걸로 지금 뭉치고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래서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김민석하고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공약상이었잖아요. 공약상. 예. 자, 그러면서 이 공약상에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재섭 의원은 단톡방에서 당 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다. 부동산 관세 안보물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는데 우리 당이 모처럼 주목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금은 국정감사도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해명해달라. 이렇게 밝혔고 친한계인 정성욱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2에 대한 선소리다. 그래서 국민의힘 해산이 더 가까워오고 있다.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변호사가 왜 특별면회를 고수했어야지 일반 면회를 가느냐. 잡범들하고 섞여서 무슨 면회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서 감동이 격해져서 이 10분 중에 절반인 5분은 울기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참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울기만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 내용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놓는 얘기를 보면은요. 전직 대통령과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어요.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구치소의 접견을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노동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가시거리, 그 다음에 가청, 눈에 보이고 귀에 다 들리는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소 변경을 한 번 신청하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물러서더니 조용히 일반 접견이라니 장 대표는 자신이 제1야당의 대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작 약속 지키러 그 접견을 하러 간 건가? 약속을 지켰으니 훌륭하다는 말에는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원식은 조국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장소 변경 조건 특별 접견했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도 페북에 장 대표가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서 외국 민주당이 접견 불허 방법으로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 게 맞았다. 갑작스레 일반 접견을 감수하고 지금껏 하지 않았던 접견을 한 게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장 대표와 김채구와 일반 접견을 한 건 전략적 판단 미스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요,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주간 조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야를 딱 합쳤을 때 1등은 오세훈 25%, 2등이 박주민 12%, 3등이 나경원 11%, 그 다음에 김민석 9%, 조국 8%입니다. 조국이 망신당한 거죠. 예. 부산에서도 조국이 밀려요. 조국이 이건 완전히 망신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대 리서치 10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의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시장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재수가 23%, 박형준 16%, 그리고 김도우 의원이 7%, 조국이 6%, 서병수가 6%. 그러니까요. 조국은 서울시장도 지금 5등, 그리고 부산시장은 4등. 완전히 망신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신당해요. 그 다음에 범여권으로 좁혀봤더니 박주민이가 12%, 김민석이 10%, 그리고 조국이 9% 선으로 조국이 여기에서도 지금 3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3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야권에서는요, 부산시장의 경우에는요, 박형준 시장이 1등입니다. 21%. 그리고 조경태가 12%, 김도읍 9%, 서병수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형준 시장이 삼선 쪽으로 좀 무게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재명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이재명이가 잘하는 게 56%고요. 잘못하는 게 38%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세훈이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이 55%인데 잘못하는 것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이게 해수부 이전과 관계됐다. 자, 그래서 이번 지선과 관련해서는요, 이 국정안전과 정권기재 뭐가 비슷하냐? 이거 그러면 지금 이제 부산하고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보면 서울에서는요, 민주당이 41%고 국민이 28%,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1%, 좀 낮아요. 예. 그리고 이 내년에 서울 시장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가 42%인데 정권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제일 앞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론의 뭔가 좀 이 조사의 신뢰성에 좀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부산에서는 국정 안정이 50%. 예, 똑같아요. 서울하고 견제가 40%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과 부산의 현재의 민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의 허니문 효과는 이미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선 허니문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보면은 여당 후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돼야 된다. 서울에서는 야당이 43, 여당이 42로 이게 좀 백중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빼는 나머지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TK하고 부울경 빼고 서울과 TK, 부울경 빼고는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여론이 말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야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다. 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희대를 너무 밀어붙이면 내년 지선에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서울 탈환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기업인 출신들까지도 지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용만 상임회장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